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사는 박지수입니다. 올해 46, 이혼 후 혼자 산 지 10년이 되어 갑니다.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지난 9월의 일이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청소를 하다가 벽에 걸린 20년 된 골동품 액자를 떨어뜨렸어요. 할머니께서 결혼 선물로 주신 소중한 것이었는데 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원목 프레임도 모서리가 깨져버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버렸겠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거든요. 인터넷을 뒤져 원목 가구 수리점을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을 때 낮은 목소리의 사장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성함이 강태우, 30년 경력의 목공의 장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틀 뒤 오전 작은 공방으로 액자를 들고 찾아갔어요. 좁은 골목길 끝에 있는 2층 건물이었습니다. 나무 향이 가득한 계단을 올라가자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작업 중이신 강 사장님이 계셨죠. 단정한 회색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는데 손놀림이 무척 섬세해 보였어요. 액자를 건네받은 사장님은 한참을 살펴보셨습니다. 깨진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나무 상태와 금박 장식의 보존 상태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시더군요.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말에 더욱 신중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수리에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작업하면서 원목의 결을 맞추고 금박도 새로 입혀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나무도 사람처럼 결이 다 다르다면서 이 액자는 50년은 더 버틸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공방을 나서는데 가을바람이 불었어요. 단풍이 조금씩 물들기 시작한 거리를 걸으며 이상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던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 날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할머니께서 하늘에서 이 만남을 주선하신 건 아닐까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깨진 액자를 고치러 간 그날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 될 줄은요. 일주일 후 액자를 찾으러 공방에 다시 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낯선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목공 수업을 하는 분들이 보였습니다. 강 사장님은 수강생들 사이에서 나무 도마에 기름을 바르는 법을 설명하고 계셨어요. 사장님은 수업 중임에도 저를 알아보시고는 작업실 한켠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제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깨진 모서리는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복원되어 있었고 금박은 은은하게 빛이 났습니다. 할머니께서 처음 주셨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수리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오래된 나무를 다루는 일은 그저 기술이 아니라 세월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액자 관리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습도 조절이 중요하다면서 특별히 제작한 나무 받침대도 선물해 주셨어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사장님은 문득 제게 목공 수업을 제안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 진행되는 초급반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고사했지만 사장님은 나무를 다루는 일이 마음의 치유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힘들 때도 있을 텐데
나무와 함께하는 시간이 위로가 될 거라고요. 그날 저녁 복원된 액자를 벽에 걸어두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살아날 줄은 몰랐어요. 문득 강 사장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무처럼 세월의 흔적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주 토요일 처음으로 목공 수업을 받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차려입고 공방으로 향했어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배우러 간다는 설렘이 가슴 한켠에서 울렁거렸어요. 공방에 도착하니 이미 몇 분이 와 계셨습니다. 모두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수줍은 미소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강 사장님은 늘 그렇듯 부드러운 미소로 수강생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오늘은 평소의 회색 앞치마 대신 네이비색 앞치마를 메고 계셨어요. 첫 수업은 나무의 종류와 특성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월넛, 오크, 메이플, 각각의 나무를 손으로 만져보고 향을 맡아보았어요. 사장님은 나무의 나이테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이 곡선들이 나무의 인생이에요. 힘들었던 해에는 좁게, 풍족했던 해에는 넓게 자랐죠. 우리네 삶과 다를 바 없습니다. 첫 작품으로 작은 반지 보관함을 만들기로 했어요. 사장님이 준비해 주신 편백나무 조각을 사포질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손가락에 거친 상처가 나기도 했지만 차츰 감을 잡아갔어요. 나무를 문지를수록 은은한 향이 퍼졌고 매끄러워지는 표면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수업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장님이 직접 내려주신 드립 커피를 마시며 수강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옆자리의 주부는 은퇴하신 아버님 생신 선물로 도마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고, 제 맞은편의 청년은 여자친구를 위한 반지를 깎고 싶다고 했어요. 문득 사장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어떤 마음으로 나무를 깎고 싶으신가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아마도 제 마음속 거친 부분들을 조금씩 다듬어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사장님은 잠시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오후가 되어 수업이 끝날 무렵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반지 보관함을 들고 있는데 사장님이 다가오셨어요. 서두르지 마세요. 나무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조급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때로는 그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 말씀이 꼭 나무 작업에 대해서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끝에 남은 나무 향을 맡으며 생각했어요. 나무를 다듬는 시간 동안 머릿속이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는 거리요. 마치 오랫동안 묶여있던 매듭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달력을 보니 다음 토요일까지 6일이 남았네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걸 보면 제 마음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나 봅니다. 한 달째 되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공방 가는 길이 제법 익숙해졌어요. 단풍도 완연한 빨강으로 물들었고 아침 공기는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이날은 평소보다 일찍 공방에 도착했는데 문 앞에서 뜻밖의 광경을 만났어요. 강 사장님이 커다란 나무 판자들을 트럭에서 내리고 계셨습니다. 혼자서 무거운 월넛 원목을 드시는 모습이 위험해 보여서
저도 모르게 달려가 도와드렸어요. 사장님은 처음에는 놀라시는 듯 했지만 이내 고마워하며 웃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경기도 양평의 목재상에서 원목을 공수해 오시는 길이었어요. 사장님은 매달 한 번씩 이른 아침에 직접 원목을 고르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를 고르는 일은 마치 인연을 만나는 것과 같다면서 눈으로만 보지 않고 손길로 느껴야 한다고 하셨어요. 원목을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사장님은 젊은 시절 가구 회사에서 일하다가 독립해서 공방을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가구만 만드셨는데 점차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게 되셨다고 합니다. 나무를 다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다듬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사장님의 말씀에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5년 전 아내를 갑자기 떠나보내고 힘들었던 시기에 이 공방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공방 창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원목에서는 이슬 냄새가 났고 나무결은 붉은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사장님은 커피를 내려주시며 제게 물으셨어요. 박 선생님은 이제 나무가 좀 편해지셨나요? 문득 지난 한 달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망치질 한 번 해도 긴장했는데 이제는 톱질하는 소리가 음악처럼 들리고 나무 향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진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이 오기 전 사장님은 제가 만든 반지 보관함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이제 리스 작업만 남았다며 특별히 50년 된 천연 오일을 써보자고 하셨습니다. 오래된 것들의 가치를 아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업이 시작되고 저는 처음으로 제 작품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껏 깎은 나무 표면에는 제 시간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사장님 말씀처럼 나무를 다듬으며 제 마음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1월 중순 갑자기 쏟아진 늦가을 비로 수업이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완성한 반지 보관함의 니스칠이 마음에 걸려 우산을 들고 공방에 찾아갔어요. 문을 열자 평소와는 다른 고요함이 느껴졌습니다. 공방 안은 비 오는 날의 특유한 그림자로 가득했어요.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와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어우러졌습니다. 깜짝 놀란 강 사장님은 주말에도 작업하시던 중이었나 봐요. 건조대 위에는 막 니스를 바른 도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반지 보관함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제가 지난밤 내내 걱정했던 것과 달리 니스는 완벽하게 마른 상태였습니다. 나무의 결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고 은은한 광택이 돌았어요. 처음으로 완성한 작품을 바라보는데 뿌듯함과 동시에 이상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나무가 숨을 쉰다고 하시면서 사장님은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젊은 시절 가구 회사를 다니다 장인을 만나 목공의 길로 들어서게 된 일, 아내와 함께 이 공방을 꾸리며 꿈을 키웠던 시간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병으로 아내를 떠나보낸 후 나무를 깎는 일이 유일한 위안이 되었다는 말씀을 조용히 들려주셨어요. 나무는 정직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정성과 시간을 들인 만큼 보답해주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나무보다 더 복잡해요.
때론 자신의 마음조차 모를 때가 있으니까요. 사장님의 말씀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문득 사장님이 작업실 한켠으로 걸어가셨어요. 오래된 장식장을 열더니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오셨습니다. 단풍나무로 만든 보석함이었어요. 처음 공방을 열 때 아내를 위해 만든 겁니다. 이제는 이 상자의 주인을 찾아주고 싶네요. 저는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다른 감정이었어요. 나무처럼 단단하고 따뜻한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창밖의 빗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매일 밤 단풍나무 보석함을 바라보며 잠들었어요. 손끝으로 나무 결을 따라가다 보면 지난 시간들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마음을 닫아두었던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이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토요일 아침 평소처럼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을비가 그친 하늘은 유난히 청명했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심장이 떨렸습니다. 문득 20년 전 처음 소개팅을 나가던 날처럼 설렜어요. 공방 문을 열자 늘 맡던 나무 향기 대신 커피 향이 가득했습니다. 강 사장님은 이른 아침부터 커피를 내리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진한 원두 향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커피 한 잔을 건네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박 선생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원두로 내렸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지난 날과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서요. 사장님은 5년 전 아내를 떠나보내고 오랫동안 혼자였다고 하셨습니다. 나무를 깎는 일이 위로가 되어 주었지만 삶은 여전히 외로웠다고요. 나무를 다듬다 보면 알게 됩니다. 혼자서는 완성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요. 서로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어야 비로소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죠. 사장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홀로 완벽해지려 노력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불완전해지는 용기가 더 필요하다는 거요. 수업 시간이 되어 다른 수강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도마 만들기를 배우는 날이에요. 사장님이 도마의 모서리를 다듬는 법을 설명하시는데 문득 우리의 인연이 이 도마처럼 단단하고 실용적인 것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사장님은 제게 작은 나무 조각을 건네셨어요. 단풍나무로 만든 책갈피였습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며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이 책갈피로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겠네요. 가을이 깊어가는 오후 공방을 나서는 제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토요일만이 아닌 매일의 시간이 기다려질 것 같았어요. 주머니 속 책갈피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를 펼치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이제 수업이 끝난 후에는 종종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단풍이 물든 경의선 숲길을 거닐기도 했어요. 강 사장님은 매일 다른 나무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지혜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날들도 잠시 뜻밖의 소문이 들려왔어요. 공방 근처 꽃집 주인께서 저를 불러 세우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강 사장님이 이전에도
여러 수강생들과 가까워졌다가 떠났다는 이야기였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주신 액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액자를 고치던 그날의 진심 어린 모습, 나무를 다루는 섬세한 손길, 매주 토요일 수업에서 보여주신 따뜻한 배려. 그 모든 것이 거짓일 리 없는데 자꾸만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공방을 찾았어요. 평소보다 이른 아침이었는데도 사장님은 작업실에 계셨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창밖만 바라보며 꽃집 주인의 말씀을 전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장님은 조용히 작업대 서랍을 여셨어요. 그리고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지난 5년간의 수업 일지였어요. 매 수강생의 이름과 작품, 그들의 사연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제 이름 옆에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나무보다 사람이 먼저 보인 날이라고요. 목공을 가르치다 보면 자연스레 수강생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각자의 아픔과 기쁨을 나무에 새기는 걸 지켜보며 스승이자 상담자가 되어 주었죠. 하지만 그들은 모두 작품을 완성하면 떠나갔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달랐어요. 처음 액자를 들고 오셨을 때부터 단순한 수리가 아닌 추억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특별하다는 걸요. 창밖으로 늦가을의 마지막 단풍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사장님은 작업대 위에 올려진 단풍나무 판자를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의 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 진심을 믿어주시겠습니까? 그 말씀에 마음속 의심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닌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그 시간들이 진실이었음을 믿기로 했어요. 아침 햇살 속에서 사장님의 눈빛은 더없이 맑고 깊었습니다. 첫눈이 내린 12월의 아침이었습니다. 토요일 수업이 끝난 후 강 사장님이 처음으로 저를 양평의 목재상으로 초대하셨어요. 작은 트럭을 타고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갔습니다. 목재상에 도착하자 향긋한 나무 향이 가득했어요. 쌓여있는 원목들은 마치 거대한 책장 같았습니다. 사장님은 이곳이 30년째 찾아오는 곳이라며 젊은 시절 처음 공방을 시작할 때도 이곳에서 첫 나무를 골랐다고 하셨어요. 원목들 사이를 거닐며 사장님은 각각의 나무가 가진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단단한 호두나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이가 더해지고 부드러운 단풍나무는 섬세한 감정을 잘 담아낸다고 하셨어요. 벚나무는 따스한 봄날의 기억을 간직한 채 은은한 빛을 뿜어낸다고도 하셨습니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오래된 느티나무 앞에 서셨어요. 이 나무는 제가 특별히 아껴두었습니다. 300년이 넘은 나무인데 보세요. 이 무늬가 마치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은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자세히 보니 정말 그렇게 보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근처 전통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돌솥밥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장님은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아까 본 느티나무로 만든 반지였어요. 이 나무처럼 오래도록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박지수님,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따뜻한 온돌방 안에서 나무 반지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길고 쓸쓸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사장님은 서두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나무가 자신만의 시간으로 자라듯 우리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된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다시 한번 삶이라는 나무에 아름다운 무늬를 새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돌아오는 길, 차창에 부서지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네요. 깨진 액자 하나가 이렇게 큰 행복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주머니 속 나무 반지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둘이서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3월 벚꽃이 피기 시작할 때 결혼식을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혼인신고만 하자고 했는데 사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자리는 소박해도 꼭 필요하다면서요. 결혼식 준비는 생각보다 특별했어요. 사장님은 직접 결혼식장 테이블과 포토존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말마다 공방에서 함께 준비했어요. 제가 나무를 고르면 사장님이 깎고 제가 샌딩을 하면 사장님이 마무리하는 시기였죠. 마치 퍼즐을 맞추듯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가며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은 수강생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모두가 직접 만든 나무 소품을 선물로 주셨죠. 누군가는 도마를, 또 누군가는 작은 수저받침을. 각자의 솜씨와 마음이 담긴 선물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첫 수업에서 만났던 주부님이 만든 티코스터도 있었어요. 결혼식 초대장도 특별했습니다. 사장님이 오래 모아둔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카드였어요. 자작나무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고 하셨죠. 봄이 시작될 때 새하얀 껍질을 드러내는 나무라고요. 카드 한 장 한 장에 글씨를 새기는데 마치 우리의 이야기를 나무에 기록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식장은 양평의 작은 숲속 공간으로 정했어요. 30년 된 단풍나무가 있는 곳이었죠. 사장님은 그 나무 아래서 서약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나무가 우리를 맺어준 인연인데 나무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다고요. 드레스 대신 수수한 한복을 입기로 했어요. 하늘빛 저고리에 연한 분홍빛 치마로 골랐습니다. 사장님은 제 한복색과 어울리는 짙은 남색 한복을 고르셨어요.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입어보는 한복인데 이번에는 행복한 설렘으로 가득했거든요. 예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재혼이라는 것이 조심스럽고 부끄럽기도 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나이 들어 만난 사랑이기에 더 깊이 있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있었기에 더 단단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면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하늘은 점점 더 높아지고 별들은 더욱 선명해졌어요. 마치 우리의 사랑처럼 조금은 늦게 시작되었지만 그만큼 더 깊어진 겨울밤의 풍경이었습니다. 3월의 마지막 토요일,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양평의 단풍나무 아래에는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나무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의자 하나하나에는 수강생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포토존에는 제가 처음 만든 반지 보관함부터 최근에 완성한 찻상까지 우리의 추억이 담긴 작품들로 채워졌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 공방에서 마지막 수업을 했던 분들이 일찍 와서 도와주셨어요. 누군가는 꽃을 장식하고 또 누군가는 방명록 테이블을 꾸몄죠. 마치 대가족의 잔치 같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어색해하던 수강생들이 이제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해진 모습이었어요. 예식이 시작되고 단풍나무 아래로 걸어가는데 봄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하객석에서 할머니의 액자를 들고 계신 어머니가 보였어요. 액자 속 할머니의 미소가 봄볕처럼 따스해 보였습니다. 서약을 하는 순간 사장님은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반지를 꺼내셨어요. 느티나무로 만든 청혼 반지 대신 이번에는 단풍나무와 호두나무를 섞어 만든 새로운 반지였습니다. 부드러움과 단단함이 조화를 이룬 반지라고 하셨어요. 마치 우리의 관계처럼요. 식사 자리에서 깜짝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수강생들이 모여 편지를 낭독해 주셨어요. 매주 토요일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나무를 통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우리의 사랑이 그들에게 어떤 희망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단풍나무 아래 둘이 남았어요. 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후회 없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무처럼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자라날 우리가 기대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공방은 더 이상 수업만 하는 곳이 아닌 우리의 작은 집이 되었어요. 나무를 깎고 다듬는 시간처럼 서로의 모난 부분을 이해하고 보듬어가며 살아가려고 해요.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부드럽게 나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요. 지금도 공방 창가에는 할머니의 액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 옆으로 우리가 함께 만든 작품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나무처럼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단단해질 거라 믿습니다. 라디오를 들어주신 여러분, 늦깎이 신혼부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나무처럼 따뜻한 사랑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수동에 사는 김서윤입니다. 올해 47, 이혼 후 혼자 산 지 8년이 되어 갑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매일 아침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던 어느 봄날의 이야기예요. 그날따라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골목길을 걷다가 달콤한 빵 냄새에 이끌려 들어간 작은 빵집이 있었어요. 메종드 봉봉이라는 아기자기한 간판을 단 곳이었죠. 문을 열자 따뜻한 버터 향이 훅 끼쳐왔습니다. 아직 진열대는 비어 있었지만 주방에서는 부지런히 빵을 만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앞치마를 두른 중년의 남자분이 갓 구운 식빵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윤재 제빵사님과의 첫 만남이었죠. 아침에 우연히 들르신 손님은 특별한 선물을 받으실 자격이 있죠. 제빵사님은 따뜻한 식빵 한 봉지를 건네주셨어요. 고소한 우유 버터 향이 가득했습니다. 빵을 받아든 제 손이 떨렸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건네준 따뜻한 아침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메종드 봉봉은 제 아침 일과가 되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일찍 일어나 빵집에 들렀어요. 어떤 날은 크로와상, 어떤 날은 단팥빵,
매일 다른 빵을 추천해 주시던 제빵사님의 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제빵사님은 제가 들어서면 이제 반가운 듯 미소를 지으셨어요. 진열대 너머로 보이는 주방에서 밀가루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반죽을 치대는 모습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빵집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빵사님이 수줍은 듯 작은 상자를 내미셨거든요. 그 안에는 하트 모양의 작은 파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표면에는 분홍빛 장미 모양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죠. 매일 아침을 함께 시작하는 특별한 손님을 위해 만들어 봤습니다. 그 말씀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출근길 아침이 이토록 설렐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5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일찍 빵집에 들른 저에게 이윤재 제빵사님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셨어요. 주말 베이킹 클래스를 시작하는데 참여해보지 않겠냐고요. 망설이는 저에게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빵을 만드는 건 기다림의 미학이니까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수업은 크로와상 만들기였어요. 토요일 오후 2시 저를 포함해 5명의 수강생이 모였습니다. 반죽을 접는 방법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빵사님은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긴장된 손길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며 반죽을 접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수업 중간에 커피 타임이 있었습니다. 제빵사님이 직접 내린 드립 커피와 함께 수강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알게 되었죠. 제빵사님은 원래 대기업 임원이었다가 5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제빵을 배우셨다는 거리요. 메종드 봉봉이라는 이름은 돌아가신 아내와 함께 꿈꾸던 가게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매일 아침 따뜻한 미소로 빵을 건네주시던 분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다니. 그날 이후로 빵집의 분위기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흑백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파리의 작은 제과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제빵사님의 모습이었죠. 오후 6시 마지막 크로와상이 오븐에서 나왔습니다. 서툴렀지만 나름대로 모양이 있는 제 크로와상을 보며 제빵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빵을 만드는 건 마법 같아요. 밀가루와 버터, 그리고 시간이 만나면 이렇게 특별한 것이 탄생하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끝에 남은 밀가루 향을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제빵사님의 말씀처럼 인연도 빵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걸까요?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무언가 특별한 것이 만들어지는. 그날 밤 베란다에 앉아 직접 만든 크로와상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하고 바삭한 그 맛이 마치 설레는 첫사랑 같았습니다. 주말 베이킹 클래스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서투른 솜씨로 빵을 만들었고 실패할 때마다 제빵사님은 따뜻한 미소로 다독여 주셨어요. 평일 아침에도 여전히 빵집에 들렀습니다. 이제는 주방에서 들리는 반죽 치대는 소리가 마치 아침의 노래처럼 익숙해졌어요. 6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어 아침부터 비가 쏟아졌어요. 우산을 챙기지 못해 빵집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제빵사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온몸이 젖은 저를 보더니 얼른 안으로 들어오라며
수건을 건네주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제빵사님은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따뜻한 마들렌과 커피를 내오셨어요. 마들렌 표면에는 연한 라벤더 향이 배어 있었죠. 비 오는 날엔 프루스트의 마들렌이 어울리죠. 추억이 방울방울 피어나는 마법 같은 과자니까요. 조용히 빗소리를 들으며 마들렌을 나눠 먹었습니다. 제빵사님은 파리 유학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혼자 지내며 외로웠던 날들, 제과점의 불빛이 유일한 위안이었다고요. 그때 배운 마들렌 레시피는 특별했답니다. 반죽을 하루 동안 숙성시켜야 하고 버터는 브라우닝을 거쳐야 하며 마지막으로 라벤더 향을 입혀야 한다고. 요리사의 마음이 음식에 담긴다고 하잖아요. 저는 빵을 만들 때마다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그래서인지 단골 손님들은 제 빵을 먹으면 따뜻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제빵사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매일 아침 이 빵집에서 받는 작은 행복이 하루의 힘이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시간이 훌쩍 지나 출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빵사님은 우산을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퇴근하실 때 돌려주세요. 제가 특별히 아끼는 우산인데 이유가 있답니다. 우산을 펼쳐보니 안쪽에 작은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인생은 빵과 같다. 겉보다는 속이 중요하다. 그날 하루 종일 라벤더 향 마들렌의 달콤함이 입안에 맴돌았습니다. 퇴근길에 다시 들른 빵집에서 제빵사님은 마들렌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추억이 담긴 레시피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법이니까요. 그 말씀에 마음이 배근해졌습니다. 비 오는 날의 마들렌처럼 달콤하고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7월의 첫 토요일이었습니다. 베이킹 클래스 수업이 끝나갈 무렵 제빵사님이 수강생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아 보육원에 빵을 기부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신 거였죠.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침 일찍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빵집에 도착했어요. 제빵사님은 이미 반죽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으로 가게 문을 열기 전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새벽녘의 고요 속에서 빵을 준비하시는 뒷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동그랗고 작은 빵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딸기잼을 넣은 채 돌돌 말아가는 과정이 마치 아이들의 웃음을 포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빵사님은 중간중간 제 어깨 딴 솜씨를 고쳐주시면서도 아이들은 마음이 담긴 빵의 맛을 안다며 격려해 주셨어요. 오전 내내 빵을 만들었습니다. 주방 가득 달콤한 향이 퍼졌고 땀방울이 이마를 적셨지만 이상하게 즐거웠어요. 제빵사님이 들려주시는 파리의 작은 빵집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며 반죽을 치대고 빵을 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잠시 쉬어가는데 제빵사님이 특별한 샌드위치를 내오셨어요. 어릴 적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방식으로 만든 겁니다. 샌드위치도 추억이 되는 법이죠.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사오시던 단팥빵, 소풍날 도시락 대신 먹던 소시지빵. 그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오후가 되어 마지막 빵이 오븐에서 나왔을 때 제빵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나누는 일은 행복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힘들 때 이 일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제야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 단골 손님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는 거요. 보육원으로 빵을 배달하러 가는 길 조수석에 앉아 바구니를 안고 있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옆자리에서 운전하시는 제빵사님의 모습이 어쩐지 더 크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한여름의 바람이 차 한가득 달콤한 빵 향을 실어날랐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나누러 간 행복이 오히려 제게 더 큰 선물이 되어 돌아왔다는 거요. 주방 한켠에 놓인 앞치마에서는 여전히 달콤한 향이 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 속에는 제빵사님의 따뜻한 마음도 섞여 있었어요. 한여름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빵집을 찾았는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들여다보니 주방도 어둡고 늘 맡던 빵 향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제빵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한참 만에 돌아온 답장,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잠시 고향에 다녀오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빵집 앞을 서성이다 회사에 가는 제 모습이 우스워지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빵 향 대신 커피 향이 나는 아침이 이토록 허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기다린 건 빵이 아닌 그분의 따뜻한 미소였다는 거리요. 토요일이 되어서야 제빵사님께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고향인 강릉에서 어머님을 간호하고 계신다고 걱정 말라는 말씀과 함께 죄송하다는 인사를 전해 오셨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차표를 예매했어요. 내일 아침에 강릉에 도착합니다. 다음 날 새벽 기차를 타고 강릉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품에는 서투르게 만든 마들렌이 들어 있었어요. 지난 한 달간 몰래 연습했던 거죠. 라벤더 향은 빠졌지만 진심을 담아 구운 제 첫 마들렌이었습니다. 강릉 병원에 도착하자 제빵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머님은 깊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빵사님은 조용히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평생을 빵집을 하시며 세 남매를 키우신 어머님, 그리고 막내 아들인 제빵사님이 프랑스로 유학 가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셨다간 결국 당신의 레시피 노트를 건네며 축복해 주셨다는 이야기였어요. 병실 창가에 앉아 제가 만든 서툰 마들렌을 나눠 먹었습니다. 제빵사님은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처음 만든 빵 치고는 꽤 괜찮네요. 마음이 느껴져서 그런가. 그 말씀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기 전 제빵사님이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집에 와서 열어보니 오래된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첫 장에는 연필로 삐뚤빼뚤 적힌 글씨가 있었어요. 인생은 빵과 같다. 기다림의 시간이 가장 달콤한 순간을 만든다. 그날 밤 창밖으로 여름비가 내렸습니다. 레시피 노트를 넘기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우리의 인연도 이 빵처럼 조금 더 부풀어 오를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2주 만에 빵집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른 아침, 익숙한 빵 향기를 따라 들어섰어요. 제빵사님은 평소처럼 주방에서 반죽을 치대고 계셨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주방 한켠에 놓인 라디오에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창가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이 퇴원하셨습니다. 제빵사님이 환한 미소로 말씀하셨어요. 건강이 많이 호전되셔서 이제는 집에서 요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며 주방으로 이끄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어머님의 레시피로 만드는 소보로빵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의 레시피는 독특했어요. 반죽을 3번 숙성시키고 생크림 대신 우유버터를 사용하는 방식이었죠. 제빵사님은 어린 시절 이 소보로빵 하나로 3남매의 아침과 간식이 해결됐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반죽을 치대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강릉에서의 일주일 동안 어머님이 제가 만든 마들렌을 드시고는 이제 우리 아들도 혼자가 아니구나 하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 말씀에 손끝이 떨려와 반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오븐에서 빵이 구워지는 동안 제빵사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생각을 했다고. 빵을 만드는 일도 사랑하는 일도 결국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5년간 혼자였던 것은 어쩌면 당신을 기다리는 시간이었나 봅니다. 제빵사님의 말씀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주방 안에 가득했던 버터 향이 더욱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소보로빵이 나왔을 때 제빵사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셨어요. 돌아오실 때는 작은 화분을 들고 계셨습니다. 라벤더였어요. 매일 아침 이 향기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김서윤님과 함께 그렇게 청혼을 받았습니다. 창 밖으로 늦여름의 햇살이 비쳤어요. 라벤더 향과 빵 향이 섞여 달콤한 환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숙였는데 그때 오븐에서 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9월이 되자 빵집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진열대에는 단풍잎 모양의 쿠키와 고구마 식빵이 새로 등장했어요. 주말 베이킹 클래스 수강생들은 우리의 약혼 소식에 축하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요. 결혼 준비는 자연스럽게 빵과 함께였어요. 청첩장 대신 작은 쿠키 상자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제빵사님은 프랑스에서 배운 마카롱 레시피를 꺼내 오셨고 저는 포장을 맡았어요. 각각의 마카롱에는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메시지를 새겼습니다. 어느 날은 강릉에서 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검은 보자기에 싼 것을 조심스레 풀어보시더니 낡은 도마와 밀대를 꺼내셨습니다. 50년 전 결혼하실 때 받은 혼수라고 하셨죠. 이제는 내가 써야지 하시며 건네주실 때 그 도마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이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주말이면 제빵사님과 함께 새집 꾸미기에 나섰습니다. 이사할 집은 빵집 근처의 작은 아파트예요. 특별히 주방을 넓게 고른 건 안 비밀입니다. 주방 한켠에는 작은 제빵 공간을 만들기로 했어요. 남편의 가르침으로 저도 이제 제법 빵을 굽게 되었으니까요. 결혼식 메뉴를 고르러 갔다가 웃음이 터졌습니다. 웨딩 케이크는 당연히 제빵사님이 직접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생크림 대신 버터크림을 사용하고 장식은 먹을 수 있는 꽃으로만 하겠다며 고집을 부리셨어요. 우리의 첫 번째 공동작품이 될 거예요. 어느 저녁 빵집 문을 닫은 후 단둘이 남아 웨딩 케이크 시식을 했습니다.
제빵사님이 여러 가지 맛을 실험하는 동안 저는 그의 진지한 표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빵처럼 우리의 결혼 생활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요. 가을비가 내리는 밤, 베이킹 클래스 수강생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각자 집에서 만든 빵을 들고 와서는 축하한다며 안아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처음 만든 것처럼 서툰 마들렌도 있었죠. 그 마들렌을 먹으며 제빵사님이 속삭이듯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첫 마들렌처럼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사랑이 최고의 맛이더라고요. 결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일찍 빵집에 들렀는데 낯선 여자분이 제빵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프랑스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료라고 하셨죠. 파리에서 운영하던 빵집을 정리하고 한국에 새로 자리를 잡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빵집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파리지엔 특유의 세련된 모습을 지닌 그분은 새로운 레시피를 제안하셨고 프랑스 현지의 트렌드를 공유하셨죠. 제빵사님은 그분의 의견을 경청하시며 메뉴 개편을 준비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불안해졌습니다. 서투른 제 솜씨로는 따라갈 수 없는 프랑스 정통 베이킹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보며 주눅이 들었어요. 게다가 두 분이 프랑스어로 대화를 나누실 때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엿듣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발걸음이 뜸해졌어요. 아침에 들르던 발길을 돌려 회사 근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제빵사님의 문자에도 짧게 답하거나 읽지 않은 척했어요. 마치 식어버린 빵처럼 제 마음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베이킹 클래스도 빠지고 집에만 있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제빵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가방 안에는 프랑스 유학 시절 쓰시던 낡은 앞치마와 레시피 노트가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5년 전 날짜와 함께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진정한 빵은 기술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제 날짜로 새로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서툰 마들렌이 제게는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빵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파리의 동료는 이제 강남에서 새로운 빵집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조언을 구했던 건 우리 빵집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화려한 기술이 아닌 서윤 씨의 마음이었다는 거리요.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어설프게 구운 식빵으로 만든 샌드위치였지만 프랑스의 어떤 빵보다 맛있었습니다. 때로는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라서 특별한 순간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 빵집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진열대는 비워두고 웨딩 케이크 제작 중이란 팻말이 걸렸어요. 제빵사님은 며칠 동안 집중해서 우리의 웨딩 케이크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보내주신 도마 위에서 처음으로 함께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빵사님은 버터크림을 만드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웨딩 케이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레시피가 될 거예요. 3단으로 만들어지는 케이크의 각 층마다
다른 의미를 담기로 했습니다. 맨 아래층은 라벤더 향이 들어간 마들렌 시트로 만들었어요. 처음 제가 만든 서툰 마들렌을 기억하며 넣은 거죠. 중간층은 어머님의 소보로 레시피를 응용했고 맨 위층은 프랑스 정통 방식의 바닐라 시트를 사용했어요. 장식도 특별했습니다. 베이킹 클래스 수강생들이 하나씩 만들어준 설탕 공예꽃들로 케이크를 둘렀어요. 케이크 위에는 작은 라벤더 화분 모양의 초콜릿을 올렸죠. 초콜릿 받침대에는 인생은 빵과 같다는 문구를 새겼습니다. 마지막 장식을 하던 날 밤, 제빵사님이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내밀으셨어요. 그 안에는 프랑스 지도가 있었습니다. 내년 봄 신혼여행으로 파리의 작은 빵집들을 돌아보는 여행을 계획하셨더군요. 이번에는 함께 프랑스의 맛을 느껴보고 싶어요. 드디어 웨딩 케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케이크를 바라보며 제빵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만드는 과정처럼 인생도 참 많은 재료가 필요하죠. 달콤함, 쓸쓸함, 설렘,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믿음. 이 모든 것이 발효되어야 비로소 완벽한 맛이 되는 것 같아요. 빗소리를 들으며 케이크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제 이틀 뒤면 결혼식이에요. 창가에 놓인 라벤더 화분에서 잎이 조금 더 자랐네요. 우리의 사랑도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겠죠. 때로는 빵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또 때로는 식어가더라도 다시 따뜻하게 데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이른 시각에 빵집으로 향했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평소 입던 원피스를 입고서요. 제빵사님은 이미 주방에서 빵을 굽고 계셨어요. 오늘 하루 마지막으로 함께 아침을 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새벽의 고요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독신의 아침 빵을 함께 구웠습니다.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손놀림으로 반죽을 치대고 발효를 기다리고 오븐의 온도를 맞추었어요. 창밖으로 날이 밝아오는 동안 빵집은 달콤한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전 11시 성수동 카페거리의 작은 정원에서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테이블마다 우리가 만든 작은 빵 바구니가 놓였고 웨딩 케이크는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반짝였습니다. 베이킹 클래스 수강생들은 저마다 앞치마를 두르고 와서는 웃음꽃을 피웠어요. 강릉에서 오신 어머님은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웃음을 되찾았어. 그건 다 며느리 덕분이야. 눈시울이 붉어지려는 걸 꾹 참았어요. 오늘만큼은 울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식순에 없던 깜짝 이벤트가 있었어요. 수강생들이 준비한 작은 영상이었는데 매주 토요일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들을 담아놓은 거였죠. 처음 서툴게 반죽을 치대던 모습부터 조금씩 가까워지는 우리의 모습까지 그때는 몰랐던 서로의 눈빛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웨딩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 제빵사님이 귓속말로 속삭이셨어요. 우리의 레시피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평생 동안 조금씩 발효되어 갈 거예요. 케이크의 달콤한 향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피로연은 자연스레 베이킹 클래스가 되었어요. 하객들과 함께 작은 쿠키를 만들며 웃음꽃이 피어났죠. 어머님도 앞치마를 두르시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처음 빵을 배우던 시절, 실패한 반죽을 보며
우시던 할머님의 모습까지도요. 해가 저물 무렵 빵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신혼여행으로 문을 닫아야 하니까요. 진열대를 닦으며 문득 생각했어요. 8개월 전 이 자리에서 처음 맡았던 그 달콤한 향기가 이렇게 특별한 사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다고요. 이제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빵을 굽습니다. 서로의 레시피를 배우고 새로운 맛을 연구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면서요. 인생이라는 긴 발효의 시간 동안 우리만의 특별한 맛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들어주신 여러분, 이렇게 저의 달콤한 사랑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빵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이 찾아오길 바라요. 매일 아침 빵을 굽는 저희 가게에 오시면 이 행복한 향기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